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자, 우리 이 교재, 자, 두식 합격당 요 교재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 맨 앞으로 가셔서 지적법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7월 달, 8월 달 들어오는데요. 자, 지금 이제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7, 8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 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상 문제 했었고요. 전부 다 책 안에 들어 있었죠. 자, 지금은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이론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기출 문제 몇 문제 조금 한두 문제 같이 같이 좀 풀어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프린트에 자, 보충 문제 되도록 적게 하려고요. 한 서너 문제 정도씩만 좀 보충을 하고요. 거기다가 자, 우리 이제 2시간 반에는 넘는 자, 제 요약집에 자, 요약집에 꼭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2시간 과정 교재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뽑아다가 프린트에 집어 넣어 드리고 요것만 이제 우리 2시간 과정 매주 수업 끝날 때마다 요거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한두 문제 같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고 요렇게 자 진행이 될 겁니다. 7, 8월 달. 9, 10월 달에는 아마 이제 정규 수업이랑 좀 통합되지 않을까 좀 보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다시 공지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 단계입니다. 자,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이론은 빠삭하죠. 예,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해가지고 자, 죄송해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론 지문이 나옵니다. 자, 이 교재, 자, 2시간 교재는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썼지만 정말 감탄합니다. 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내년에는 요걸 베이스로 해서 요약집을 다시 개편을 할까 지금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요약 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좀 이게 추리긴 추렸는데 그래도 꽤 빠짐없이 만들려고 기본서에 비해서 손색 없을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분량도 적고 문장 형식으로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도 진짜 엑기스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정말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교재 이제 밤에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끌어안고 자 가끔 이렇게 예청이 너무 좋아서 얇기도 하고 이론 문제 다 정리돼 있고 정말 잘 돼 있어요. 자, 그럼 14페이지 보시면 일단 지적 3요소 나와 있죠? 3요소. 자, 그중에 필수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소관청은 아셔야 돼요. 자, 소관청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이때 시장은 제일 작은 시장입니다. 밑에 구청장이 없는 시장을 얘기하죠. 자, 구청장이 없는 시장을 자, 지적 소관청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는 구청장이 없어요. 그럼 김포시장이 소관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서 강 건너면 우리 일산대교를 건널 때 1200을 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고양시. 고양시에는 동구청장, 서구청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장은 소관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구청장, 서구청장 그런 사람들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들이요. 그래서 이런 구청장도 다 소관청에 포함됩니다. 종로구청장도 소관청이고 일산 동구청장도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다 소관청. 시장은 제일 작은 시장만 소관청이다. 그랬죠. 김포시장 같은 경우는 소관청입니다. 근데 고양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시가 몇 개 있어요? 제주도에 시가 2개 있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고요. 그 위에 제주도지사가 있어. 도지사 밑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어요. 그럼 도지사는 소관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있으니까. 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소관청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제주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여기 제주시와 서귀포시장 이 사람들도 역시 소관청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양시장 그런 사람들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됩니다. 고양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그렇죠? 자, 3단계요. 자,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은 시군구 하면 틀립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위에 누구 있어요?
그 누구 있어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그러면 시도지사. 그다음에 고양시장 같은 경우 대도시시장.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위에 있고요. 자,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암소리 안 하면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 항상 주인공이고, 가끔 가다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받을 때는 반출할 때, 지번 변경할 때, 축척 변경할 때, 그래서 승인 받는 경우는 반지축. 자,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이렇게 세 가지는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승인 사항이 없어요.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있다. 잘 모르겠으면 소관청이 답이다. 이렇게 정하죠. 그다음에 지적 공부는 대장이 4개 있어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도면에 2개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대장 형식이지만 도면의 역할을, 좌표를 가지고 도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거기다가 정보 처리 시스템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여기까지 해서 지적 공부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 토지 한 필지씩 등록합니다. 한 필지씩.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한 필지가 되려면 일단 동일 지역이 있어야 돼요. 동일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입니다. 같은 동 안에 있어야 돼요. 지번 붙이는 단위 지역으로서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있고 봉천동에 있으면 한 필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이 다르면 안 되죠. 자,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용도도. 용도라는 게 이제 지목이 있죠. 자,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자, 집안이 연속된다. 요즘은 이제 연접이라는 말도 씁니다. 연접이 돼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6가지를 자, 전부 다 자, 정리를 해놨어요. 지번부여 지역의 지, 지번부여 지역의 지, 지목의 지죠. 지이지, 축척의 축, 소유자의 소, 집안의 반, 자, 등기업의 등. 그래서 연결하면 지, 축, 소, 반, 등 이렇게 오시죠. 지지, 축소, 반등. 자,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고요. 자, 동리가 같으란 말이죠. 자, 지목도 동일하고 축척 동일하고 소유자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해서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그럼 양쪽이 다 미등기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둘 다 등기가 돼 있어도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하니까. 그래서 한쪽은 등기돼 있고 한쪽은 미등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한 필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소지지면 경자. 그죠? 자, 요게 쇠로 정해진 게 뭐죠? 쇠로 정해지면 신규 등록. 그죠? 예, 왜 말소될까요? 바다로 되면 말소해야죠. 자,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지목 변경되는 게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의 표시, 소지지면 경제를 쇠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이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 변경되는 것 중에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게 있었죠. 자,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는 거. 자, 그런 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쇠로 정하는 게 뭐라고요? 신규 등록. 그죠? 자, 왜 말소해요? 바다가 됐으니까. 그죠? 변경되는 건 뭐가 생각나세요? 등록 전환. 그죠? 또 지목이 바뀌면 지목 변경. 자, 잘랐어. 그러면 분할, 합쳤어. 합병, 그죠? 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축척, 변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토지의 이동입니다. 이동. 자, 그 중에 등록 전환이나 또 분할이나 축척 변경, 또 신규 등록,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자, 이런 것들은 측량입니다. 측량.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지적 측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용어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옵니다. 자, 지적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도해 지적 미술 시간, 수학 시간, 미술 시간. 자,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자, 이해하기가 쉽죠. 자, 요거는 수학 시간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자, 요거 정밀도가 높다, 낮다? 낮다. 자, 요거는 정밀도가 높다 그랬죠. 요건 비용이 싸다, 비싸다? 싸다. 자, 싸니까 전국적으로, 그죠? 싸니까 그랬더니
좋지 뭐. 그러지 말고. 자, 전국적으로. 자,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적도나 임야도를 전국에 다 그려놓고 있죠. 자, 요거 정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싸죠. 자, 비싸니까 일부 지역. 자, 일부 지역은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된 동네죠. 자, 요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동네는 지적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 동네 지적도는 일반 지역 지적도보다는 조금 더 특징이 있죠. 예, 요거 제명의 끝에 좌표라고 적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이렇게 나눠 보시죠. 자, 얘네들을 풀어 가지고 이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 전반적인 지적법 기본 개요입니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하여야 한다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모든 토지 나오면 장관급이 나온다. 장관이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한 필지 한 필지로 쪼개 있죠. 한 필지. 한 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한 필지가 되려면 축소, 반등. 자, 그렇게 한 필지가 만들어졌으면 그 한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 중에 지목은 어떻게 해요? 지목은 우리가 용도를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는 어떻게 해요? 측량합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을 하는 거죠. 소재지는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지목서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는 겁니다. 조사, 측량해서 지역공부에 그 내용을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근데 구체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자, 이게 정해지고 나서 자꾸 변하죠. 자, 변하는 걸 토지의 이동 그랬죠. 이 토지 이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 등록 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자, 신청을 소유자가 60일이나 90일이 신청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건데 신청이 없어.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합니다. 이때 직권을 하려고 그러면 막 하겠어요? 계획을 세우겠어요?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자, 계획. 이제 다 외웠어요. 이제 계획. 자, 계획. 토지 이동, 토지 이용. 토지 이동. 자, 현황 조사, 조사 현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됐죠? 그러면 조사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다음 뭐요? 조사 계획. 그다음 뭐요? 조사를 하겠죠. 자,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지적 소관청이 수립합니다. 자, 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는 거죠.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조사 계획은 소관청이니까 시군구별로.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하죠. 당연히 조사 계획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사부 쓰고, 자, 그리고 나서 들고 들어와서 조서를 씁니다. 자, 거기다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토지 이동이에요. 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서 요거 가지고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됩니다. 자, 요 순서를 자,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요거 알아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하고요. 자, 여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어디 갔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여기 있죠. 자, 요 두 가지는 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동. 계획, 결의서 이렇게요. 이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자, 만약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어떻게 해?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달라.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르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쓰면 어떻게? 정정.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자,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 자, 지적 공부가 멸실됐어요. 멸실됐으면 복구해야 되겠죠?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결의서는 복구 자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복구 자료를 많이 놨어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고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번 얘기로 넘어가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죠. 아라비아 숫자 아닌 뭐 한자나 로마자는 안 쓰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고요. 이런 거죠. 1, 2, 3, 4, 5 이런 거 쓰는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한자로 썼어요. 그죠? 그다음에 로마자 이것도 숫자는 숫자죠. 예. 자, 이런 건 안 쓴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부여를 합니다. 자, 대신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부여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왜? 한글이 산이 숫자 앞에 뒤에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이기도 하죠. 자, 이때 산자를 붙이는 경우는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산자를 붙입니다. 자, 만약에 지목이 임야일 때는 산자를 붙인다. OX, X예요. 자, 임야일 때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될 때만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대장이래요. 토지대장인데 임야가 들어있대요. 자, 여기 산자 붙여 안 붙여요? 안 붙여요. 토지대장이니까 아무리 임야라도 안 붙이죠. 임야대장인데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은 등록되는 지적 공부만 차이가 있는 거지 지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써있죠. 다음 지번의 구성 들어갑니다.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요.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가 있죠. 근데 부번만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본번,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해서 요거를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써 있죠. 자, 요 정도면 됐어요. 자, 다음 지번 부여 기본 원칙입니다. 자, 지번은 누가 붙인다? 지적 소관체 붙입니다. 자,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이 지역이 뭐예요? 동리별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 군, 구별로 부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리별로 차례로 부여를 합니다. 자, 그다음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북서기본법은 이렇게 해서 지도책에 보면 북쪽, 서쪽 있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북동쪽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북서기본법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 뭐예요? 등록 전환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 토지대장 쪽에서는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랑 비슷해요? 신규 등록이랑 비슷해요. 새로 붙이는 거예요. 새 땅이다. 넘어왔다. 아예 새로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만큼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인접토지가 123번지 다시. 자, 인접토지가 2, 3, 4번지. 자, 2, 3, 4번지다 라고 하면 여기 새로 들어오는 거는 2, 3, 4의 1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동네가 5, 6, 7번지가 맨 끝 번지인데 그 5, 6, 7번지가 옆에 붙었더래요. 자, 이럴 때는 5, 6, 8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지번이 인접지일 때, 그죠? 또 뭐 있죠? 최종 지번이 인접지일 때,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또 여러 필지일 때, 이런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없이 원칙적으로 간다면 인접제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규 등록은 원칙이 부번, 자, 종떨려 그러면 본번, 이렇게 세 가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종떨 요 세 가지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본번. 다음 분할 보시죠. 자, 분할. 자,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냥 주고요. 자,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럽니다. 자, 어떤 분이 분할은 부부 그러던데. 상관이 돼요? 상관 있어요? 분할은 부부. 별 도움 안 되죠. 예, 분할은 부부 그러면 이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난 웃기는 줄 알았는데 안 웃기네. 자, 부부. 자,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123번지래요. 자, 123번지를 분할하면 자, 하나는 123, 하나는 123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123을 다시 세 필지로 나눈대요. 어떻게 돼요? 123, 123의 1이 있으니까 2, 또 123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것도 분할해봐요. 이것도 둘로 나누면 어떻게? 123의 1, 자, 123의 4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또 이것도 분할 둘로 하면 123의 4, 자, 123의 5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것도 나누면 123, 또 123의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도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이 돼요. 건물 있으면 북서기본법 무시하고 저 건물 쪽에다가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를 해줍니다. 순서를 바꿔줄 수 있죠. 좀 해줘라고 우리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신청 안 해도 그쪽으로 먼저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신청하는 건 뭐 있죠? 네, 합병. 자,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제일 빠른 지번 선순위로 가고요. 본번으로 돼 있다. 그럼 본번 중 선순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신청을 하면 그 지번으로 부여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합병은 뭐 제일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가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9에 1, 10, 11, 12 이렇게 있는데 얘가 다 합쳐져요. 그럼 몇 번지? 자, 이 중에는 10번지가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9번지 붙이려고 그랬더니 9번 달렸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 집이 있어. 집이 있어. 그럼 몇 번지? 그래도 10번지요. 자, 만약에 11번지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신청. 자, 신청하면 그때는 11번지로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본번 중 빠른 집원으로 간다. 다음,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 들어오죠. 자, 도시개발사업이면 원칙이 뭐예요? 본번이죠. 개발사업 하면 개발되기 전에 지번을 쓸 수 있다 없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자, 우리 개발되기 전에 자, 동네가 엉망이었는데 자, 이쁘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옛날 지번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옛날 지번 중에 뭘 쓴다? 본번을 씁니다. 본번. 자, 예를 들어서 뭐 10번지, 10에 1, 10에 2, 11, 12, 13 이렇게 있다. 자, 이럴 때 10번지를 쓰려 그랬더니 10번지 이렇게 걸쳐 있더래요. 그럼 요거는 제외합니다. 자, 본번을 쓰는데 본번 중에 도시개발사업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 자, 11번지를 쓰려 그랬더니 바깥에 11에 1번지가 있더래. 그럼 시행적 안에 본번과 밖에 본번이 똑같은 게 겹쳤대요. 겹치면 이거 나중에 분할할 때 헷갈려요. 그럼 이것도 제외한다. 다시 자, 개발하면 원칙이 뭐라고요? 본번. 근데 본번 중에 못 쓰는 거 두 가지예요. 걸쳤거나 겹쳤거나 요 두 가지는 제외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동네는 확정 측량을 했겠죠. 그 지역 안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뭘 제외하냐? 이 두 가지예요. 시행지역 안에 종전 지번과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자, 같은 지번이 있을 때,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럼 그 지번은 제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겹친 지번이 있다. 똑같은 지번이 겹치면 제외한다. 두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그 지번도 제외한다. 자, 두 가지가 제외됩니다. 걸쳤거나 겹쳤으면 헷갈리니까 안 쓰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남는 지번 보니까 딸랑 12번지 하나 남았네. 근데 많이 필요하네. 자, 이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 이 적을 때죠. 적을 때. 필요한 것보다 적을 때.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거기다가 부번을 차근차근 붙이는 거예요. 이쪽에는 11번지 단지, 여기는 12번지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번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단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만큼 잘라서 여기는 뭐 12번지 단지, 여기는 13번지 단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12에 1, 12에 2, 12에 3, 12에 4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블럭 단위로 단지식으로 붙이는 거고요. 아니면 자, 그 동네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맨 끝 번지서부터 다음 본번으로 차례로 쇠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동네 맨 마지막 지번을 찾아보니까 뭐 3, 4, 5번지가 있대요. 그럼 그 다음 3, 4, 6서부터 3, 4, 7 이렇게 해서 새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을 순차로 쭉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이 부족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번을 쓰고요. 그죠? 제외되는 거 부족할 때 있는데 지금까지 부족할 때 제외되는 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뭐만 나왔냐? 본번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울 수 있죠? 도시개발하면 뭘 쓴다? 본번 쓴다.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를 준용하는 게 3개 더 있단 말이죠. 자, 준용하는 거 뭐 있어요? 자, 지, 추, 행 요 3가지는 준용된다.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대도 뭘 쓴다? 본번 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 3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그동안 이제 설명을 잘 안 해드렸는데, 자, 지금은 본번 외우시고 이제 참고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만 했습니다.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문제를 많이 내봐도 문제 내기 쉽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출제 오래 걸리고 애매해지기 때문에 주로 본번.
요거 나오고요. 요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자, 준용하는 경우 지축행 이렇게 나와. 요거는 준용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뭘 쓴다? 본번 쓴다. 이런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인접지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지의 부번은 신규 등록이잖아요.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다음 자, 요것도 좀 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공사 끝나기 전에 선분양하는 경우 있잖아요. 먼저 분양받으려면 지번이 필요해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지번 부여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본번으로 해서 새로 지번을 부여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는 사업 계획도예요. 만약에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어요. 자, 지축행의 지가 뭐예요? 지축행의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자, 3개 있어요. 지축. 지축은 똑같아요. 지축. 그다음 반은 반출하는 거죠. 지역공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그때 반출 나오고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여기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 동네 지번을 순차적으로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관청이 승인 신청을 집어넣으면 자,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다가 그 내용, 지번 등 상세한 명세를 집어넣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한테 제출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야, 니네 동네 진짜 엉망이야? 라고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야, 이게 엉망이다 야. 그러면 시도지사가 소관청한테 뭐 해야 되겠다 야. 라고 소관청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렇죠?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승인 신청 들어가면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거예요. 통지가 오면 소관청은 이제 지번을 변경할 때 본번을 붙여요, 부번을 붙여요? 본번. 도시개발 방식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유자한테 통지해 줘, 안 해줘? 자, 소유자한테도 통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등기소에도 촉탁을 해줍니다. 됐죠? 그 방식은 지적 확정 증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그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즉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돼 있죠? 자, 지번 변경 후에 자, 지번 변경 후에는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요?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로 가는 거예요. 자, 지번 변경 후에 자, 등기소에다가 어떻게? 등기소에 촉탁도 해주죠. 자, 지번 바뀌었다고 등기소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 후 통지도 하고 촉탁도 하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본번만 썼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지번 중에 부번 달린 것들은 못 쓰겠죠? 자,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결본대장 집어넣고 영구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번까지 봤죠.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자, 프린트에.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1번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자,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오늘 프린트 1번입니다. 자,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뭐랑 똑같아요? 신규 등록이랑 똑같죠? 자,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본번에 부번이요. 원칙적으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이 맞는 말이죠. 예외적으로 본번을 때리면 종떨려 그랬었죠? 네, 종떨려는 본번이고 원칙은 부번입니다. 자, 신규 등록도 역시 원칙은 해당 지역 본번에 본번을 붙인다? 틀렸죠? 자, 역시 원칙은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 1회 7, 3회 9, 6, 48 이런 토지가 합병된대요. 그럼 이 중에 뭘 골라요? 본번 골라요? 부번 골라요? 본번 고르죠. 본번 중에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6번지 되죠. 만약에 1회 7번째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어떻게 해?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한다. 신청하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번지 주지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해줘야죠.
다음 4번 보시면 자 10의 3, 10의 4, 10의 5 이렇게 있는데 10의 4번지를 분할해요. 그럼 하나는 종전 집원 10의 4번지를 주고 하나는 10의 이 7이 아니라 6으로 해요. 6으로 대줘야 됩니다. 네. 이제 파일 올릴 때는 고쳐서 올려드릴게요. 혹시 7로 되어 있는 프린터 갖고 계세요? 6으로 돼 있어요? 예, 잽싸게 고쳤는데 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바꿔놨어요. 다음 지번 변경 지, 축척 변경 축. 요거 준용하죠? 자, 하나 더 행정구역 개편 시 새로 지번 부여할 때서 지축행 세 가지는 준용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지목 넘어갈게요.